자, 지금은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곱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합의 법칙을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합의 법칙은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합한다 해서 합의 법칙이잖아요. 자, 오늘의 이제 곱해 법칙은 과연 그 합의 법칙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재료인 밥, 국수 중 어느 하나와 부재료인 김치고기, 새우 중 하나를 넣어 볶음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볶음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하나 고르고 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볶음 음식이 총 몇 개냐라는 거죠. 일단은 두 사건자, 이 주재료인 밥, 국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또 부재료, 주재료와 부재료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이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밥만, 국수만, 밥, 국수 중에 어느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섞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밥이랑 이 부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 음식을 또 만들 수 있고요. 또 국수를 가지고 또 세 가지 또 이걸 섞어서 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합의 법칙 6가지 아닙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고배 법칙으로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6가지는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6가지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에서 나오는 게 바로 고배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곱하느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 이때는 곱한다는 거예요. 곱한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합의 법칙과 마찬가지로요. 동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이 맞물려서 뭐 연달아, 잇따라 이렇게 일어난다면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3번을 보세요. 이 경우를 보시면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입구에서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갈 때 그 경우마다 올라가는 게 세 가지죠. 각각의 경우마다 똑같이 세 가지씩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 그 각각의 경우마다 똑같이 세 가지씩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12가지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배 법칙을 적용한 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죠? 잇따라, 연달아 일어날 때 적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려서 또 따져가면서 일일이 세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연달아 잇따라 일어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네 가지와 중간 지점에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세 가지를 곱한다. 그래서 총 12가지 방법의 수가 나온다. 이제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각각의 경우마다 다 똑같은 경우의 수만큼 꼭 일어나야 돼. 이 말이 아주 어떤 경우의 문제는요. 그 모든 경우마다 그 경우의 수가 똑같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6쪽을 보겠습니다.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 곱의 법칙을 적용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12 같은 경우에는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일일이 곱해서 두 수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일일이 구해서, 그죠?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일일이 써서 개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라는 거는 일일이 써서 구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일일이 쓴다는 게 좀 많이 번거로워요. 쓸 수는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약수가 뭐가 나오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이게 총 몇 개가 나오느냐가 관심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쉽게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큰 수의 경우에 작은 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 예를 들면 12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으면 요 각각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2의 3승, 8의 약수의 개수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2의 거듭 제곱의 개수는 일부 기본적인 약수는 1을 가져요. 그죠? 1. 그다음에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에서 총 4개가 나오는 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이 된다.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해도 그 거듭제곱이 될 때까지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늘려나가면 된다. 이 거듭제곱의 수를 늘려나가면 돼요. 그럼 총 4개가 바로 2의 세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3의 제곱도 1부터 시작해서 1, 3, 3의 제곱이 될 때까지 3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개고 이게 3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수에다가 결국 1씩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2의 m제곱, 3의 n제곱, 만약 5의 l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미리 써볼게요. n 플러스 1 이게 바로 뭐예요? 요게 요거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3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리고 l 플러스 1은 바로 뭐냐? 5의 l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곱하면은 요 전체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르고 또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구해서 곱하면 그게 이런 구체적인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1을 딱 고정시키고 수용도로 따진다면 맨 앞에가 1이고 그 다음에 곱해진 숫자가 1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3의 제곱일 때, 그러니까 맨 앞에 곱해진 숫자가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곱해진 숫자가 1일 때, 이것이 70의 양의 약수 3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맨 앞에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해진 숫자가 1일 때, 3일 때 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1은 2가 되고 2 곱하기 3은 6이 되고 2 곱하기 9는 1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70의 약수를 일일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인 경우나 2인 경우나 2의 제곱인 경우나 2의 세제곱인 경우나 다 세 가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12가지라는 걸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이 곱의 법칙이 적용된 예가 이런 큰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2개의 수의 곱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 이상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요 거듭제곱의 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라. 그러면 전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왔는데 그 배경은 곱의 법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문제 4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 144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인수분해 보세요. 144. 일단은 2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72가 되고요. 또 36이 되고요. 또 18이 되고요. 2, 9 이렇게 하면 끝나네. 그죠? 그래서 144는 2의 4제곱에다가 3의 제곱인 9를 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의 4제곱의 양의 약수 개수가 5개. 그 5개는 4에다 1 더한 결과입니다. 그죠? 또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 개수 3개인데 그 3의 제곱의 양의 약수 개수는 요 2에다 1을 더한 3을 말하는 거죠. 총 15개의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고별 법칙을 적용해서 15개의 양의 약수가 의 개수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확실합니다. 자, 이제 540 한번 소인수분해 볼까요? 자, 540은 일단은 10으로 나누면 54가 되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 9, 27, 3, 3은 9니까 이거는 세수, 여기 2 곱하기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와 요 2를 곱하면 제곱. 그 다음에 3이 3개 곱해진 거죠.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5가 하나 곱해져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됐네요. 그럼 요게 양의 약수 개수는 똑같아요. 2에다 1 더하면 3, 3에다 1 더하면 4, 1에다 1 더하니까 이거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다 24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일이 뭐 두세 곱으로 분리해가지고 일일이 찾는다고 한다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일이 만약에 찾으려면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 찾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거부의 법칙을 적용한 하나의 예가요. 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고배 법칙을 적용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항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 그 각각의 어마다 또 뭐예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또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의 개수는요, 이렇게 총 1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전개하다 보면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자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류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별 법칙을 적용해서 일일이 전개하지 않더라도 총 12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A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P냐 Q냐 두 가지. 그 각각의 경우마다 마찬가지. 이 A, P를 선택했다면 또 X냐 Y냐 Z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도 역시 수용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총 12개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게 됩니다.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입니다. A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A를 뽑아놓고, 그죠? 뽑아놓고 이 두 식의 곱, 요 식과 요 식의 곱에다가 추가로 A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는 결국 요 P 더하기 Q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곱한 전개식의 항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P 더하기 Q 두 개, P, Q냐 두 개, 또 X, Y, Z냐 그 세 개 중에 어느 하나. 총 그래서 6개의 항의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양 기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도와 유진이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두 학생이 말한 방법으로 각각 이 문제를 풀고 그 차이점을 말해보자. 일단은 문제의 어떤 요구 조건 때문에 윤도가 설명한 방법대로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90개죠.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리 자연수 10부터
99까지 있는 겁니다. 100은 세 자리니까 안 돼요. 근데 90개 중에서 0을 포함하는 수와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수의 개수를 구하여 풀면 된다라고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0을 포함하지 않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전체에서 0을 포함하는 수, 그죠? 0을 포함하면서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 그죠?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를 빼면,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우리가 보통 이제 여사건, 여집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체 90개에서, 그죠? 전체 90개에서 이 개수를 구하여 풀면 된다는 거는, 그죠? 그거를 제외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0을 포함하는 수는 여러분 10,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몇 개예요? 총 9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의 자리가 0인 거. 뭐 0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냥 10의 배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10의 배수라고 얘기해.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어쨌든 간에 9개. 또는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면 11,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부터 99까지 몇 개입니까? 이것도 9개네요. 그죠?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거. 그죠? 그거를 제외하면 이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여러분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7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도라고 하는 건 굳이 적용하자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죠. 합의 법칙을 응용해서 푼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진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이.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 반대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그걸 여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거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경우의 수가 반드시 문제의 요구 조건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진이 방법을 볼까요?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자, 그러면 우리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군수는 1에서 9까지 9개가 있죠. 이게 10의 자리.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죠? 그 9개가 돼요. 근데 유진이 방법은 뭐예요? 숫자 개수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개수를 구하여 풀면 되는데 이거는 고별 법칙이죠. 오늘 배운. 그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만약에 내가 1을 고정시켰다. 그죠? 그러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을 포함하면 안 되고요. 또 이미 쓴 숫자는 쓸 수 없어요. 그럼 1, 2, 3, 4, 5, 6, 7, 8, 9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미 쓴 1은 안 되고 나머지 몇 개입니까? 8개. 그죠? 8개가 올 수 있어요. 1의 자리에. 이 앞에서 썼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72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유지 방법이 더 좋지 않나요? 그죠?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윤도는 합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고, 유진이는 고배 법칙을 적용한 거죠. 오늘 배운.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순열이 바로 여러분들 유진의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